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두 지역의 인민공화국 독립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곧바로 이 두 지역에 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외부 세계는 시진핑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는 불가분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부분이라고 떠벌려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FP는 대만 측은 중공이 이미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 작전을 개시했고 대만에 대한 전략 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빌어 미국과 타이완 관계를 분화시키고 미국의 대만 포기론을 퍼뜨려 대만 정부의 정책과 민심을 혼란시키고 반독립과 통일 촉진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와 대만 정세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지리적 전략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보다 높습니다. 대만은 미국이 중공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상업, 항로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공군이 동아시아 첫 번째 섬 체인을 넘으려는 것을 막을 중요한 방어선이 대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대만의 지리적 전략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환경이 다릅니다. 대만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는 대만 해협에 형성된 천연장벽은 중공군이 바다를 건너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비교적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며 대만해에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력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공급망의 중요성입니다. 대만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국제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전 세계 자동차, 스마트폰, 풍력 발전, 군비 등의 산업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중공의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안보고위청은 결국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총체적 국력은 다르지만 국가안보는 침략자의 선의에 기대거나 동맹국의 무조건적인 협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시진핑이 푸틴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대만은 항상 방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23일 중공 장수성은 시저우시 펑현에서 8명의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보문은 양칭샤와 샤오하메이 쇠사설녀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펑현 당위원회 서기와 현장을 포함하여 10여 명을 징계해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통보문은 동쩌민의 결혼 증명서상 양칭샤와 쇠사설녀의 용모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온라인에 떠도는 양칭샤 사진은 틱톡 영상에서 캐치해 수정한 것으로 실제 용모와 차이가 있다라며 나이를 먹어 양칭샤 용모가 달라졌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통보문은 쇠사설녀가 리잉인지 여부에 대해 리잉의 모친과 양씨의 DNA 검사를 비교한 결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배제되었다라며 양씨와 리잉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보문에 따르면 당국은 펑현 헨서기 루하이, 부서기 현장 정춘웨이를 비롯한 중공 말단 관리 17명을 처리했으며 이 중 16명은 펑현 및 총가 진의 직원이고 1명만 시조우급으로 시부연당 조직원인 가오웨이 부주석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장수성위원회는 왕웨이펑 시부시장이 펑현 당서기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여러 대륙 언론은 쇠사설녀의 정신병원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쇠사설녀가 냉담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고 침대 옆에는 의료진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새해를 앞두고 20년 넘게 3대에게 성폭행 당하고 치아가 뽑히고 혀끝이 잘린 채 낡은 집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8아이 엄마의 비참한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동정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렁엔 차이징은 이 통보문은 모두의 예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이 나쁜 놈들은 대중을 속이고 있다. 17명을 처리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되지 않았고 단기 정기의 징계를 받아 구두 경고나 행정직 해임만 됐고 해임 후 높은 자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수성 조사팀은 틀림없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며 쇠사슬녀의 결백과 자유를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의 거짓말 보고서는 바로 쇠사슬녀를 겁탈한 사람들, 흥현의 당, 정 간부, 기타 강간범을 지지하고 그 근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중난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진실을 찾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시하고 계속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부패한 관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륙 작가 라오 등은 도적 공산당의 5차 조사 보고서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단언했다라며 두 장의 사진이 담지 않은 것은 피부 노화, 모발 퇴화, 지방 조직 액화, 치아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공공연히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쇠사슬녀를 리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보고서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8명 이상이 쇠사슬녀 사건의 원흉으로 중공정부와 중공체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